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What is going to be done with some of the vaccines that we are not using. 시기 문제가 아닐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의사한테 얘기했죠. 휴가에다는 뭐 3, 4일이면 괜찮아진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늘 연일 700명대입니다. 1월 초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글쎄요, 방역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백신 수급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한미 백신 거래까지 거론했지만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다른 나라 줄 만큼 충분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한 90여일 만에 2억 회분에 대한 일단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일단 백신을 맞은 격인데요. 문제는 이 백신 자체가 효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 검증이 필요해서 이 지금 부스터샷, 즉 한 번 더 맞는, 두 번 말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한 번 더 맞는 이 안이 이제 7월 달 되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파우치 소장이 이제 7월 달에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미국은 이 mRNA 방식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전시물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외국으로 반출이 지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국민을 일단 세 번 맞추려면 여전히 미국도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미국이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하지 않고 물량으로 보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용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외국과 어떻게 이 백신을 나눌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안이 나오냐 하면, 일단 미국과 가까운 지역,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와 일단 교류하는 문제, 이걸 제일 1순위로 보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쿼드, 즉 일본, 호주, 그다음에 이제 인도, 바로 이 4개 국가의 핵심적 동맹, 이 4개 국가를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맹 국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대한민국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예. 5월 달에 대통령이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사되기 어려운 국면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요청과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스와프라는 형태를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빨리 땡겨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단 좀 굉장히 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5월 달에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스가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 갔을 때 화이자 CEO와 통화를 하면서 6천여 번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들도 바로 그런 모델을 지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조만간 백신 해외 공유를 검토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What is going to be done with some of the vaccines that we are not using.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give it, send it abroad now.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But there's other countries as well that I'm confident we can help, including in Central America.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리된 화면을 좀 볼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에 약간의 도움을 줬고 중앙아메리카 등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캐나다와 중미 같은 인접국, 쿼드 상국, 그리고 동맹국. 한국은 우리는 후순인데 그럼 언제쯤 오는 겁니까 이게?
뭐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게 뭐 저희가 6.25 위에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원조 물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처럼 우리가 뭐 원조를 해주십시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뭐 원조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닌 거고. 백신이 급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국제관계라는 거는 국익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인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줄 수밖에 없죠. 왜? 인접국 환자가 늘어나가지고 국경 넘어 미국으로 오면 미국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인접국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디에 줄 거냐? 본인 미국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들, 미국의 국익에 잘 협조하는 나라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봤을 때 가장 지금 바이든이 꽂혀있는 데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예. 대중국 봉쇄 정책이에요. 대bun국 봉쇄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그게 바로 쿼드 3국입니다. 호주, 일본, 인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들이 제일 많은 걸 주는 게 호주, 일본, 인도예요. 그럼 거기 줘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동맹국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의 동맹국, 여러 동맹국들 중에서 또 순위를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백신 반론을 수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린 뭘 줘야 되잖아요. 뭘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미국의 어떤 대중 봉쇄 정책 협력하는 것도 나오고 뭐 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그냥 미국한테 뭐 어려울 때 저 돕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라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냉혹한 국제 외교 관계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미국한테 뭘 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백신을 받아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관욱 교수님, 우리 입장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야당 일각에서 나왔던 게 이재용 부회장 백신 특사론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이 원칙적으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는 게 많지 이게 지금 사법적인 문제와 백신 문제가 같이 가는 등가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용 부회장 얘기가 백신 특사까지 나오는 건 그럼 우리 외교부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어찌 보면 창피한 일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렇게 위기 상황이다 보면 사실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수감 상태에 있는 분을 특사로 보낸다.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얘기고. 그렇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간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백신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럴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기사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쿼드 국가, 뭐 주변 국가, 뭐 이렇게 해서 순위를 나누는데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 왜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늦게 받아야 되는지 반발할 때 그 외교적인 어떤 후폭풍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가 사실상 맞지 않다. 저는 쿼드 지금 나와 있는 그 국가들 우리가 얘기하는 호주라든가 그다음에 인도,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줘도 맞지도 못해요. 왜 지금 이제 접종률이 0.5%뿐이 안 됩니다.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자국산을 OEM으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도 지금 1% 정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오히려 복제할 수 있는 특허권을 지금 미국 정부가 사실상 많이 줬잖아요. 돈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복제를 해서 전 세계의 어떤 공공재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호응하고 또 우리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뭐 특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더나가 2분기 주기로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예. 2천만 회를. 그거는 일단 받아내게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왜 약속을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 그거 측이 약속한 거를 미국 정부가 책임지게끔 하는 그런 압박을 해야지 우리가 달라 그런다고 지금 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김가엽 교수님, 이 기사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본 방침은 우리가 여기 먼저 주고 저기 나중에 주고 이렇게 기본 방침을 정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 이 기사를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후순위가 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갈 거란 얘기죠. 뭐 중남미에 얼마 주고 뭐 이렇게 개괄적으로 뭐 그럴까요? 남는 거를 좀 주겠다라는 얘기지 딱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국가에 얼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문제는 모두 다 국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방역 실패한 다음에 이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상황을 사실 걱정할 단계가 아니죠. 어떻게 되는지 추이도 한번 저희 지켜볼게요. 정말 우리가 후순위로 밀렸는지 앞으로 그렇게 될 건지. 김경진 의원님. 예. 오늘 일부
보도,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저희가 좀 발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청와대 내부회의 등에선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보도만 인용한다면 지금까지의 말만 달리 청와대 내부에서도 뭔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 기사 내용이 맞다면 진짜로 그리고 대통령께서 백신의 중요성의 이게 경제 회복이라든지 일상으로 회복해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았다면 예. 사실은 대통령 본인께서 좀 구체적인 걸 챙겨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작년 12월 달에 야당하고 언론에서 백신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그 어간쯤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모더나 CEO하고 통화하는 모습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은 그때 일부 언론에 이런 기사도 났었어요.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이 일을 맡겼었는데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챙기다가 그냥 잊어버렸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제대로 못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확인되지 사안이에요. 않은 얘기죠. 예. 근데 그때 그 보도가 나왔었어요. 다른 예. 언론사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무원들이 그러면 왜 강하게 백신의 필요성을 정경 당시 이제 질병본부장이라는 얘기 왜 강하게 얘기를 안 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석했던 언론에서 분석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2009년도에 사스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백신을 과도하게 확보했다가 예상외로 사스가 빨리 끝나버리면서 한 900만 명분을 폐기 처분을 했는데 이 폐기 처분한 것이 문제가 돼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 보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백신이 일상으로 회복에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또 사스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지레 있어서 청와대에 보고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슈를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나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보고를 했으니까라고 끝내버렸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저 문제 이 백신의 필요성에 대한 그 중요성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상조 실장에게 대통령이 아마 지시를 했고 김상조 실장이 챙기다가 그냥 딴 일에 바빠서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서 저런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게 뭐 참모진에서 그걸 놓쳤든지 아니든지 간에 저거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된 사안은 아니나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게 아마 그렇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참모들을 향해서 작년 말에 질책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은 이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 앞에서 지금 우리는 백신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접종이 더딘 게 문제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직무대행의 말은 좀 다릅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물량까지 한다면은 11월 달에 인구의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면은 집단 면역이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백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민간 의료기관 14,000개를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면 하루 150만 명까지도 접종 가능한 역량을 우리 한국 정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은 더딘 접종이 문제라고 했는데 홍남기 직무대행은 아니다. 우리 뭐 들어오기만 하면 엄청 빨리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경진 의원님 말씀을 좀 이어서 제가 취재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 예. 당시에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이야기해서 면책을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사원에서 이 면책을 해주는 이걸 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작년 11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때 제일 어떤 골든 타임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신 수급이 늦은 것이고 저는 대통령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작년 12월 달에 지금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간 김호란 방역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신 우리 빨리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 대통령은 당시에 백신 왜 빨리 안 하냐고 이야기를 했고 네. 당시에 김호란 방역관은 암센터 교수 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백신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은 방역기획관으로 채용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자, 백신의 확보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 분을 지금 대통령 바로 측근에 배치해서 지금 참모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백신 빨리 확보하느냐 이야기 맞는 건가요? 자, 그 의문을 제가 첫 번째를 제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청이요. 이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을 명단을 전부 다 일일이 질병관리본부청이 지정해서 시도본부에 내려줍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금 시도본부에 이 사실은 접종센터가 마련돼야 되는데 안 마련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금 청와대 불만이 뭐냐면 있는 백신도 지금 제대로 못 맞추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빨리 속도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청은 지금 방역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질병관리청이요. 질병관리본부청은 방역하는 인력이 부족한 이거를 예방접종실로 넘기면 이게 지금 방역이 힘들어진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접종실을 못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권한을 이 명단 작성 권한을 지자체로 지금 이관한다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명단을 넘겨받아서 빨리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냐면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 백신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할 경우에 최대 하루에 115만 명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3만 명밖에 못 맞추고 있어요. 뭐냐? 백신이 지금 이렇게 맞춰버리면 금방 동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질병관리본부청이 2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입장은 뭐냐면 2번 맞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지만이 놓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각에서는 그거 필요 없이 빨리 한 번이라도 맞춰라라고 지금 전문가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한번 자막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1200만 명까지 백신 접종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150만 명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접종 못하는 게 문제다. 결국은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처럼 들리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좀 불신을 자초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은 어느 정도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얘기처럼 백신 접종의 속도감의 문제라면 그러면 오늘부터 의료 측에 막 동원해가지고 하루에 진짜 몇 명씩 맞힌다고 합시다. 며칠 맞힐 건데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못 맞고 있으면 접종의 속도감이 느리는 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어찌됐건 확보된 백신이 없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팩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백신의 물량 확보가 아니라 접종 속도다라고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든지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과연 지금 시중의 상황과 실무진들의 어떤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조금 의구심을 들게 하는 저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사실상 거절을 얘기하면서 백신 수급에는 지금 나아질 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안으로 러시아 백신과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지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거와 달리 우리 정부도 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로나 화이자가 오히려 그쪽에서 제초간다고 했습니다. 왜 제초가 안 해서 국민들 그렇게 마음 졸이게 했습니까? 효과성과 안전성을 따져서 그리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백신 계약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묻지마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비정상입니까? 그거야 모르죠. 그건 그 나라에 가서 알아보셔야지. 모더나, 파이저,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스푸트니크에 대한 제2 플랜 B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백신이 언제 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김가을 교수님. 그래서 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러시아 백신인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산과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사실은 안정성의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맞아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걱정이,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유수의 그 의료 저널에 이 러시아 백신의 효과가 91.6%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백신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저는 뭐 굉장히 당연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러시아가 이 데이터를 공개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실태라든가 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갖고서 검증을 하고 도입 여부를 판단하면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이 미국 백신에 비해서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검증해서 숫자를 판단해 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도 무섭지만 백신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처럼 인류가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차츰차츰 개발한 게 아니라 다 이게 1년 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이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도 러시아 백신 맞을만 한데요? 라고 데이터가 나와서 미국 FDA에 따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거 뭐 안전하고 효능도 좋습니다라고 발표했다고 해서 과연 백신 국민들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일종의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에 대한 일말의 감정적인 거부감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 변호사님이 이제 국민적 시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김경진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정 총리는 러시아 백신의 경우에는 안전성 부분에서 더 심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로 보면 둘 다 맞는 얘기죠.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식약처에서 저거를 냉정하게 검증을 해서 안전하게 쓸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아까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지금 러시아 정부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백신을 만들었고 실험을 어떻게 했으며 부작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지금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검증해 좀 뭐 대안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하니까 외교부라든지 뭐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서 저 관련 자료들을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기관들이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도 상세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걸 제3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답답한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저게 개발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한 70% 정도의 뭐 어떤 효과 그 다음에 부작용도 사실은 몇십만 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몇십만 분의 1인데 이게 사망에 이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도입 가능성이 쉬울지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까지 백신 거래에 난색을 표하면서 일단 우리 백신 수급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